안녕하세요. 콩나물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오늘은 독서의 효과를 크게 올려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 정말 간단한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글을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방법이 뭐냐? 바로 낭독입니다. 네, 낭독이란 소리내어 읽는 것을 뜻하죠. 우리는 보통 책을 읽을 때 소리 내지 않고 읽습니다. 묵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묵독이 조금 더 편합니다. 목도 덜 아프고 눈으로 쓱 보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 묵독으로 책을 읽는데 이 낭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크고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낭독의 효과는 실험을 통해서 여러 차례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낭독을 해야 할 텐데요. 이 낭독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들은 대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두 그룹에게 똑같은 텍스트를 주죠. 그리고 한 그룹은 소리내 읽어라. 그리고 또 한 그룹에게는 소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읽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서 그 결과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역시나 낭독한 그룹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거고요. 또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한 실험들이 있는데 또 남이 읽어주게 하는 경우, 또 녹음을 해서 음성을 듣게 하는 것, 또 자기가 녹음하고 자기가 듣게 하는 방법 등 몇 가지 비교군들을 다 놓는데 항상 이 낭독 그룹이 가장 독서 효과가 좋습니다. 결국 책은 누가 읽어주거나 눈으로 보거나 녹음해서 듣거나 모두 독서의 효과가 있지만 이것을 소리내어 읽으면 독서의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자, 낭독의 효과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낭독하는 방법까지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낭독의 효과 첫 번째. 낭독을 하면요, 유창성이 개발됩니다. 유창성이라는 것은 책을 읽듯이 자연스럽게 읽는 능력인데요. 아이들의 유창성은 묵독으로는 길러지지 않습니다. 소리내어 읽지 않으면 자신이 읽는 방식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아요. 소리내어 읽으면 나의 읽기가 어디에서 자꾸 걸려 넘어지고 자꾸 실수하는지 딱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자꾸 실수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요게 내가 잘 못하네? 그래서 자꾸 고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낭독이 유창성을 개발하는 건데, 묵독을 하면 실수가 드러나지를 않아요. 눈으로 보는데 내가 잘못 읽었다 이런 경우가 잘 없죠. 그래서 실수를 하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잘 읽지 못하면서 잘 읽는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낭독의 효과 두 번째. 네, 읽은 내용을 더 잘 기억하게 됩니다. 눈으로 읽거나 누군가가 읽어주는 것을 들었을 때보다 내가 스스로 소리내어 읽으면 사람들은 그 글을 가장 잘 기억하는 거죠. 대략 10에서 15%, 20%까지 그 기억하는 내용이 많아지는데요. 왜 낭독을 하면 더 기억력이 좋아지느냐? 바로 여러 가지 감각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묵독을 하면 눈으로만 보게 되죠. 그리고 다른 이가 읽어주는 것을 들으면 귀로만 글을 읽게 됩니다. 낭독을 하면 어떨까요? 낭독을 하면 우리가 눈으로 글자를 보게 되죠. 그리고 입으로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내가 낸 소리가 귀로 들어와서 청각도 자극하게 되고요. 눈으로, 입으로, 귀로 이 세 가지 감각을 모두 사용해서 글을 읽게 되는데요. 인간의 기억은 이렇게 더 다양한 감각들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 기억이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한 개의 감각을 이용할 때보다는 두 개의 감각을 이용하면, 그리고 두 개의 감각을 이용할 때보다 세 개의 감각을 이용하면 더 잘 기억하는 거죠. 낭독의 효과 세 번째, 바로 이해력 상승입니다. 읽은 내용을 더 잘 이해한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낭독을 하면 묵독을 했을 때보다 더 많은 뇌세포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묵독을 하면 반응을 하지 않던 뇌세포들이 낭독을 할 때 반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더 많은 뇌 영역들이 이 관여를 한다는 거, 결국 이해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또한 문장을 소리내어 읽잖아요. 이렇게 문장을 소리내어 읽다 보면 문장을 좀 더 의미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리내어 읽는 것은 말을 하는 것과 좀 유사하죠.
그래서 소리내어 읽으면 우리가 말을 할 때처럼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을 조금 더 잘 인식하게 됩니다. 묵독을 했을 때는 뭐 작은 오류라든지 뭐가 맞지 않는 것들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데, 말하듯이 읽고 나면 그 내용을 더 말처럼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유창성이 개발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창성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내용 이해도 더 잘 되게 되고요. 자, 낭독의 네 번째 효과, 뇌자극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낭독은 묵독보다 더 많은 뇌세포를 사용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대 서유원 박사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낭독을 하면 측두엽 상부, 그리고 전두엽 하부, 그리고 운동중추가 동시에 활성화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측두엽 상부는 이 언어를 관장하고요. 전두엽은 이런 정신, 인지를 담당하고 또 운동을 담당을 하니까 언어, 정신, 인지, 운동 이 부분들을 모두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낭독은 학생들에게는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효과가 있고요. 노인들에게는 치매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두루두루 뇌를 계속 자극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낭독시키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부모님께도 낭독을 좀 권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독서도 하고 치매 예방도 하고요. 여러분도 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낭독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낭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낭독이 좋다라고 해서 그날 갑자기 뭐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안 한다 이렇게 하면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낭독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우리가 헬스를 할 때 보통 3개월을 기본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최소한 2, 3개월은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루에 10분 내외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낭독을 또 너무 적게 하면 효과가 적을 테고요. 또 너무 많이 하면 힘이 들어요. 목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만하고 싶죠. 그래서 낭독을 오래 2, 3개월 그리고 더 오래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하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 하고 딱 끝내는 게 좋습니다. 피로감을 느끼기 전에 또 지루하다, 그만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 전에 끝나는 게 포인트입니다. 적당한 시간은 뭐 5분, 10분 정도 추천드립니다. 뭐 아이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 정도 시간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크게 힘들어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낭독을 할 때는 되도록 큰 소리로 하게 하세요. 낭독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큰 소리로 하는 게 중요한데요. 물론 뭐 고함 지르듯이 하라는 뜻 아닙니다. 그런데 들릴 듯 말 듯 중얼중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뇌의 운동중추와 이 청각을 자극하기 위해서는요, 충분한 크기 그리고 충분한 입의 모양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작은 소리로 입도 안 벌리고 옹알옹알옹알 이렇게 한다면 효과가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렇게 큰 소리로 읽는 것은 정서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 안 드렸지만 낭독에는 바로 이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소리로 쫙 읽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좀 해소되고 또 정서적으로 좀 편안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발음으로 자신감 있게 읽도록 해주세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연스러운 톤으로 읽기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라는 세 번째 조언을 읽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애들이 그때부터 톤이 좀 이상해집니다. 뭐냐면 이제 크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톤이 좀 어그러지는 거죠. 억지로 막 큰 소리 치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뭐 웅변하듯이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억양이 막 이상해지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만 조금 더 자신 있게 크게 하되 평소에 말하는 톤을 유지해야 됩니다. 또 그래서 느껴지는 혹은 독자가 느낀 감정들 이런 것들까지 담아서 읽는다면 정말 좋은 낭독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 말하는 속도로 낭독을 합니다. 책을 읽을 때는 항상 말하는 속도로 읽어야 합니다. 빨리 끝내려고 너무 빨리 읽거나
또 큰 소리로 읽으면서 느리게 읽어서는 좋지 않습니다. 낭독이 독서와 말하기에 가장 좋은 효과를 미치기 위해서는요, 적절한 속도, 말하는 속도로 읽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시고요. 낭독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하지를 않습니다. 어른들은 낭독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혼자서 방에서 그리고 이 스튜디오에서 낭독을 혼자 합니다. 의도적으로요. 이렇게 낭독을 한 5분, 10분 하고 나면 머리도 이렇게 좀 깨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실제로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꾸준히 한번 시켜보시고, 여러분들도 또 뭐 할 일 없고 심심할 때 책 볼 때 한 5분씩만 낭독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아이들한테 또 시범도 보여주시고요. 또 우리 부모님 치매 예방하시라고 또 한번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족들이 하는 것도 그래서 참 좋은 방법입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좋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꼭 실천하셔서 그 효과 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계속해서 좋은 교육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쌤이었습니다.